부모님 운전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익숙한 장소로 운전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고 판단력, 공간감각, 반응 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익숙한 길에서 헤맨다. 첫 번째 신호는 자주 다니던 길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집 근처인데 내비게이션을 켜야 한다. 늘 가던 병원인데 길이 헷갈렸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길치가 아니라 치매 초기에는 방향 감각과 공간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요즘 길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여기 원래 이런 길 아니었는데? 내비가 이상해서 돌아왔다. 사실은 내비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차에 긁힌 자국이 늘어난다. 두 번째 신호는 차량에 작은 흠집이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범퍼가 긁혀 있다. 문짝에 찍힌 자국이 있다. 사이드 미러가 자주 접히거나 부딪힌 흔적이 있다. 주차장에서 기둥을 살짝 박았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긁고 갔나 보다. 별거 아니다. 나도 언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작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운전 중 거리 감각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도 치매 운전 위험 신호로 차량의 새 흠집, 아슬아슬한 사고, 반복되는 교통위반 등을 제시합니다. 3. 신호와 차선을 자주 놓친다. 세 번째 신호는 신호와 차선 판단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초록불이 켜졌는데 출발이 늦다. 빨간불인데 멈추는 타이밍이 늦다. 차선을 자주 물고 간다.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을 헷갈린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춘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운전은 기억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 판단, 반응 속도, 시야, 거리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이 능력들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가족이 옆에 타면 불안하다. 네 번째 신호는 동승자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탄 가족은 다 압니다.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는다. 차간거리가 너무 좁다.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 후진할 때 주변을 잘 안 본다. 보행자를 늦게 발견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이 먼저 느낍니다. 아버지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 엄마 차 타면 괜히 긴장된다. 이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5. 운전 후 피곤하거나 예민해진다. 다섯 번째 신호는 운전 후 유난히 피곤해하거나 짜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30분 운전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가까운 거리만 다녀와도 피곤해합니다. 또는 운전 중 가족이 한마디만 해도 화를 냅니다.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나 운전 몇십 년 했다. 이 말 속에는 자존심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도 운전이 부담스럽고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6. 사고가 났는데 상황 설명이 이상하다. 여섯 번째 신호는 사고 상황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다. 분명히 파란불이었다. 나는 제대로 갔는데 상대가 이상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부모님 기억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를 착각했거나 차선을 잘못 봤거나 브레이크 타이밍이 늦었거나 보행자를 늦게 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운전 능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7. 밤길, 비 오는 날, 복잡한 도로를 힘들어한다. 일곱 번째 신호는 특정 상황에서 운전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밤길 운전이 어렵다. 비 오는 날 차선이 안 보인다. 고속도로 진입이 무섭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당황한다.
주차장 출입구를 헷갈린다. 나이가 들면 시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겹치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8. 가족이 운전 이야기를 꺼내면 심하게 화낸다. 8번째 신호는 운전 중단 이야기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래? 운전 못하면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를 늙은이 취급한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운전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독립성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갑자기 이제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치매 아니야. 엄마, 이제 운전하면 안 돼. 큰일 나기 전에 차 키 내놔. 이렇게 말하면 싸움만 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버지, 요즘 차가 많아서 저도 운전이 무섭더라고요. 병원 가는 날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사고 나면 엄마가 제일 다칠까봐 걱정돼. 일단 야간 운전이랑 장거리 운전부터 줄여보자. 처음부터 완전히 끊게 하기보다 밤 운전 금지, 고속도로 금지, 장거리 금지, 혼자 운전 금지처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현실적인 조치. 첫 번째, 차량 상태를 확인하세요. 새 흠집, 범퍼 손상, 사이드미러 손상이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를 확인하세요. 부모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 상담을 받으세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대체 이동수단을 준비하세요. 택시, 가족동행, 복지관 차량,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차 키를 갑자기 빼앗지 마세요.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설명하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내 아이를 부모님 차에 태울 수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이미 운전 중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모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익숙한 길에서 헤매거나 차에 흠집이 늘어나거나 신호와 차선을 자주 놓치거나 가족이 옆에 타고 불안하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고 운전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 운전을 멈추게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늦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